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김광수 제주도 교육감의 대표 공약으로 이 중학교 신입생에게 무상으로 지급된 노트북이 학교 수업에서 활용되지 않아 이 애물단지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또 남녀공학 전환을 통해 신제주권의 여중과 여고 부족을 해결하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이 교육행정질문에서 나온 내용들을 홍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학기 시작과 함께 도내 중학교 신입생 6,800여 명에게 노트북이 무상으로 지급됐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자기주도 학습 등 디지털 대응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예산 12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정작 학교 수업에서 사용하지 않아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도의회 교육행정질문에서 나왔습니다. 아이들은 노트북을 집에 두고 학교에 가져가지 않고 있습니다. 왜 안 가지고 가냐? 학교에서 안 쓴다고 합니다. 교육도 필요하고요. 선생님들에게 준비할 사항도 필요하고 앞으로 거쳐야 될 게 꽤 있습니다. 6년 임대 방식으로 고장이 나면 수리비 20%, 잃어버리면 100%를 학생이 자부담해야 하는 조건 때문에 관리에 부담이 크고 게임 설치 방지 대책이 허술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보안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도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안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임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교육감 대책이 어떻게? 벌써 교육청 전산망에 해킹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학교 급식 조리 종사자가 폐암에 확진된 것과 관련해서는 교육청의 늦은 대응 때문이라는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도의회에서도 학교 급식 노동자의 건강권과 노동권을 위한 안전한 노동 환경 개선을 지적해왔습니다. 조리 종사자의 건강을 위한 환기 설비 개선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추후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단성중학교를 남녀공학으로 개편해 지역별 학교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남녀공학 문제는 이제 아마 제주도 내에서는 이제 민감하기도 한 이제 문제이기도 하고요. 타 지역에서는 이제 트렌드이기도 하고 또 우리 제주도 여건상 이제 좀 한번 고민해볼 이제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중앙중학교하고 중앙여중 이걸 남녀공학으로 했을 경우 제주 일중하고 동여중 남녀공학으로 했을 경우 우리는 최소한도 중학교 아이를 가진 부모님은 학교는 가장 가까운 데 선택적으로 갈 수 있다는. 한편 장애인 자활을 위해 교육청 산하에 장애인 예술단을 만들자는 제안에 김 교육감은 예술단을 직접 운영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세월호 참사 9주기를 이틀 앞두고 세월호 도착지였던 제주에서도 추모 행사가 시작됐는데요. 제주 청소년들은 단원고 학생들이 마치지 못했던 수학여행길에 나섰고 학교에서도 추모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이따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4년 단원고 학생들이 끝내 발을 딛지 못했던 제주항. 9년이 지난 오늘 제주의 후배들이 그 자리에 대신 섰습니다. 선배들이 마치지 못한 수학여행길을 마무리하기 위해 여행에 나선 겁니다. 되게 기대가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때 9년 전에 갔으면 이런 마음을 되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갔을 텐데 그때 어떤 사고를 당한 게 너무 안타깝다, 슬프다라는 마음도 동시에 드는 것 같아요. 학생들은 선배들이 지나왔던 길을 되짚기 위해 미안함과 설렘을 안고 뱃길에 올랐습니다. 학생들은 단원고 유가족들과 함께 진도 팽목기억관을 찾아 추모한 뒤 제주로 돌아와 선배들이 가지 못했던 성산 일출봉과 산군부리를 방문합니다. 교실을 가득 채운 추모 공간. 시계는 세월호가 기울기 시작한 오전 8시 반에 멈춰졌습니다. 국화꽃을 든 학생들은 단상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노란 리본을 나무에 매달며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합니다. 세월호 추모 공간을 통해서 그날의 아픔을 기억하며 이제 희생자들을 위해 저희 애월중 학생들과 함께 추모할 수 있어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세월호 제주기억관에는 분향소가 마련돼 비가 오는 날씨에도 추모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세월호 제주기업관에서는 세월호 추모일인 오는 16일까지 전시관과 체험부스를 운영하고 추모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이 비구름대가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빗줄기는 약해지고 있습니다. 제주 산지와 남부 중산간에 내려졌던 호우주의보도 해제됐는데요. 비는 앞으로 10에서 40mm 정도 내리겠고 내일 오전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비가 그치면서 강한 바람도 잦아들겠고요. 내일 낮에는 야외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일요일에도 맑은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아침에는 살짝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말 동안 공기질도 양호하겠고요. 북서풍이 불면서 기온은 오늘보다 2, 4도가량 내려갑니다. 일요일에는 제주의 아침 기온 12도, 낮 기온 16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지역별 기온 보시면 내일 아침 고산과 성산은 14도, 서귀포 15도, 성판악 10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제주 17도, 성산 19도, 서귀포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제주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내일까지 물결이 2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겠고요. 그 밖에 제주 해상에도 바람이 불겠습니다. 다음 주는 대체로 맑고 따뜻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절기상 고구인 목요일에는 절기답게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법원이 제주 4.3 관련 수용인의 재심 개시 결정을 뒤집는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광주 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4.3 관련 일반 재판 수용인인 고 한상용 씨에 대한 제주지방법원의 재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보냈습니다. 고 한상용 씨의 유족들은 4.3 당시 한 씨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광주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부역한 것은 부당하다며 재심을 청구했었습니다. 제주지검은 지난 1월 제주지법이 재심 개시 결정을 내리자 유족 진술 이외에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며 항고했었습니다. 제주도가 제2공항 도민공청회의 과열 방지를 위해 개입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최근 열린 1차와 2차 도민경청회에서 제2공항 찬반 양측이 충돌함에 따라 오는 25일 제주시 한림수협에서 열리는 3차 공청회부터 인신공격성 발언이 나오면 마이크를 차단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회협약 갈등위원회와 제주도 인권위원회 위원 등이 배석해 현장 상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재외동포청 사수범도민운동본부는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외동포청을 제주도에 존속해달라는 청원을 대통령에게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재외동포청을 사수해야 한다며 우영훈 도지사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외교부는 이번 주에 재외동포청 소재지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추가 의견 수렴을 거치기로 했습니다. 올해부터 시작된 고향사랑 기부제에 지금까지 1,966명이 3억 1,400만 원을 제주도로 기부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기부자의 나이는 30대가 31.4%, 지역은 경기도가 25.4%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기부 금액은 82.2%가 10만 원을 냈고 답례품은 41.5%가 감귤을 선택했습니다. 우영훈 지사는 고향사랑 기부제 추진 상황 보고에서 전국 지자체와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부자 관리와 기금 활용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지난 1978년 이후 제주 지역에 발생한 지진 대부분이 해역에서 일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대 산학협력단이 제주도에 제출한 지하 단층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도와 인근 해역에서 감지된 지진은 380차례로 이 가운데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이 346차례, 전체 91%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제주의 지진 관측소가 증설된 2015년 이후에는 지진 관측이 연간 20회 이하에서 40회 이상으로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치매 노인을 속여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60대 남성을 붙잡아 구속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최준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